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연이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안했던 눈빛들이 실제 결과치는 흡수가 가능한 수준이라 증시는 안정감을 되찾고 이에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미국의 3월 물가 지표가 다시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루 전 GDP 발표 과정에서 맞은 물가지표 예방 주사가 투심의 면역력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3월 PC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비 2.8%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 2.7%를 소폭 웃돌았고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E는 2.7%로 시장의 예상치 2.6%를 웃돌았는데 게다가 월별 기준으론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 모두 전월비 0.3% 증가해 2월의 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지출을 하고 있어 3월 개인 소비 지출은 0.8% 증가해 예상치 0.7%보다 약간 높았고 같은 기간 개인 저축률은 하락해 높은 물가 때문에 비슷한 경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저축에 쓸 돈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로 인해 전날 1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발표되면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연율 3.4%가 증가해 예상을 웃돌았는데 이에 따라 이 같은 수치는 페드의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것을 감안하면 3.4%의 상승률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미시간대가 측정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7.2로 전월 대비 2.2% 하락에 그쳐 시장의 예상치 77.9에도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은 다가오는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제의 미래 궤도에 대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표현할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현 시점에선 글로벌 지정학적 요인들이 소비자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는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날 6% 이상 상승하며 877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19일 756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100달러 이상 오르면서 이제는 900달러 선 탈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등의 원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 다음 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 공급과 AI 수요의 지속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마소와 알파벳은 생성형 AI를 자사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하며 2022년 11월 챗 GPT에서 비롯된 AI 열풍을 주도해오고 있고 심지어 전날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죠.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와 27% 성장하며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이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자사가 개발한 AI 칩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최신 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언급해 이번 분기에 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회계 연도에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알파벳의 경우 지난 1분기 자본 지출이 시장의 전망치 99억 달러를 훌쩍 넘어 120달러에 달했고 올해 매분기 투자도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 이로 인해 여기서 말하는 자본 지출은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지난 24일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 역시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수십억 달러로 올려 잡았고 이에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이에 엔비디아의 성장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더 나아가 인공지능 모멘텀이 싣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는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빠지며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특히나 지난 19일에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은 무려 300조 원이나 등반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조정세는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이 들며 심지어 이러한 기간 동안 시장은 엔비디아의 주가만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반도체 업계 슈퍼올로 불리는 ASML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선은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에 쏠려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TSMC는 파운드리 부분 성장률이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잡아 TSMC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냈죠. 게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도 1분기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해 신규 주문량도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부담을 키웠고,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며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한몫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연관성이 실제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며, 이 같은 이유는 TSMC가 2분기 파운드리 성장률 기대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춰 잡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파운드리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라 실제로 TSMC는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꼭 집어 말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은 AI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 할 수 있죠. 게다가 HPC와 고성능 컴퓨터로 불리는 AI 가속기 부분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올해 AI 서버 매출은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여기에 여전히 AI 반도체는 공급 부족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과도한 단기 조정 우려가 엔비디아의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낮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 현재는 엔비디아를 다른 기술 기업으로 교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죠.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하락하며 168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한 뒤 이틀 연속 급등을 했지만 이날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론 베러는 테슬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고, 이에 베러는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라며 앞으로 저가 자동차와 로보택시 기대감에 힘입어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해 그동안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머스크가 저가 자동차 사업을 접고 로보택시에 올인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는데, 이에 앞서 테슬라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9%와 55% 감소해 영업이익률을 1년 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크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저가 전기차 출시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주가는 1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일론 머스크 역시 3개월 전 내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던 저렴한 신차 출시를 내년 초에 앞당길 것이라 말해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사이버캡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밝혀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이날 애플의 주가는 0.35% 하락해 169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며 여전히 170달러 근방에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둔화에 따라 여전히 비관론과 회의적인 시각은 많아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들며,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은 908억 3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1.51달러를 예상하고 있어. 특히나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일 순 유입액이 처음으로 제로를 기록하면서 6만 3천 달러대 근방까지 내려왔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둘러싼 악재들로 인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심화돼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나쁜 소식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상태며 이로 인해 앞으로는 부정적인 요인 대신 긍정적인 요소들이 시장의 자리를 잡을 것이라 예상이 돼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말까지 충분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의료기기 회사인 레스메드는 매출 12억, 주당 순이익 2.13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주가는 18.9% 상승했고, 소셜미디어 회사인 스냅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며 이날 주가는 2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엑슨모빌은 매출이 8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2.06달러가 나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했고, 반도체 회사인 인텔 역시 2분기 매출이 125억에서 135억 사이가 될 것이라 밝히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약한 가이던스를 발표해 이날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스트리밍 관련 회사인 로크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신발 회사인 스케쳐스는
주당 순이익 1.33달러, 매출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이날 주가는 1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